30년 가까이 전립선과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커피만 끊으면 괜찮아질까요? 라는 말이었죠. 저는 중장년 남성 배뇨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피를 완전히 끊은 분들보다 마시는 방식을 바꾼 분들이 훨씬 편해졌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적으로 여기시는데요. 정작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하루 5잔 이상 마시던 습관을 2잔으로 줄이고 시간대만 조절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커피를 완전히 끊었는데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셨죠.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와 전립선 건강 사이의 진짜 관계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아하는 커피를 억지로 끊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데 커피 때문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지인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가 손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회의 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 업무 시작할 때 또 한 잔, 퇴근 전에도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루 5-6잔은 기본이었죠.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낮에도 화장실을 계속 찾게 되니 일상 자체가 불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회의 중에도 신경이 쓰이고 장거리 운전할 때도 걱정이 앞서는 거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50대 중반이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그런데 점점 골반 쪽 불편감까지 생기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자꾸만 잔여감이 남는 느낌이 들었대요. 주변에서는 당연히 커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봤답니다. 한 달 넘게 커피 한 방울 안 마시고 버텼는데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건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과 시간 그리고 마시는 방식만 조금 바꿔보자는 제안이었죠. 하루 2잔으로 줄이되 오전에만 마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몇 주까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낮에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좋아하던 커피를 다시 마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질을 높여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커피 마시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립선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그 변화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끊어도 소용없고 어떤 사람은 마시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커피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이나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들인데요.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관여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전립선 주변 조직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덜어지는 거죠. 여러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도 적당한 커피 섭취가 염증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1-2잔 정도의 커피는 오히려 염증 지표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요. 64세 김영호님은 하루 5잔 이상 마시던 커피를 2잔 이내로 조절한 뒤 골반 쪽 불편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졌대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낮 동안 소변 보는 간격도 길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적당함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면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하루 2잔 정도가 염증을 줄이면서도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잔을 드시나요? 만약 3-4잔 이상이라면 조금씩 줄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뛰어나지만 동시에 배뇨 자극도 강합니다.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고 싶게 만듭니다.
특히 이미 소변 줄기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자극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전립선이 커져 있거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방광까지 예민해지면 참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이유도 바로 이 카페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보통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71세 최상민님은 오후 커피를 끊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원래 밤에 4-5번씩 깼는데 오후 커피만 안 마셔도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활력이 생기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이후 커피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만 마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커피 아직도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끊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자극을 더 키웁니다.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이게 방광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방광 모두 예민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배뇨 문제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박준호님도 이 방법으로 한결 편해졌습니다. 원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아침 식사 후로 시간을 옮겼더니 속도 편하고 소변 보는 것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언제 커피를 드시나요? 아침 공복에 마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식사 후로 바꿔보세요.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먹고 나서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점심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하고 20분에서 30분 후에 마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카페인을 천천히 분해하는 체질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카페인을 빨리 분해해서 서너 시간이면 거의 빠져나가는 반면 어떤 분은 10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같은 양을 마셔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전에 마신 커피가 저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체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커피 마신 날과 아닌 날의 차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를 마신 날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밤에 더 자주 깬다면 여러분은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양을 더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매운 음식과 잦은 술,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자극은 배가 됩니다. 커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생활 패턴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 커피까지 많이 마시면 전립선 주변이 계속 자극받는 상태가 됩니다. 70세 이성훈님은 커피만 조절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술과 매운 음식을 함께 줄이고 나니 확실히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회식을 줄이고 집에서 담백한 음식 위주로 먹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소변 보는 게 한결 편해졌대요. 커피만 떼어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무리 커피를 줄여도 술을 자주 마시고 야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서도 전체적인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내가 기준입니다.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좋다고 해서 서너 잔씩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한 잔의 기준은 일반 머그컵 기준 200ml 정도입니다. 요즘 카페에서 파는 큰 사이즈는 한 잔이 아니라 2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면 이미 하루 권장량을 채운 셈이죠. 이걸 모르고 하루 2-3잔 마시면 실제로는 4-5잔을 마시는 겁니다. 디카페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은 유지하면서 자극은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죠. 요즘 디카페인 커피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 일반 커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후에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반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이후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하면 카페인 총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커피 마시는 습관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속과 배뇨 자극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벽이 자극받고 이게 방광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바나나 하나라도 먹고 커피를 드세요. 우유나 두유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위벽을 보호해주고 카페인 흡수 속도도 늦춰줍니다. 라떼 종류가 아메리카노보다 부담이 덜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커피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물을 안 마시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기본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함께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이 묽어지고 방광 자극도 줄어듭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을 더 자극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수면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염증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염증을 회복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밤에 자주 깨면 이 과정이 방해받는 거죠.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늦어도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이니 이때 푹 주무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병행하세요. 걷기만 해도 전립선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전립선 쪽 압박이 커지니까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에 긴장이 생기고 이게 배뇨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골반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소변 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것도 함께 가야 합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소변 보는 횟수, 줄기의 색이, 잔뇨감 여부를 매일 체크해 보세요. 달력에 표시하면서 변화를 관찰하면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법들이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커피는 무조건 나쁜 존재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존재도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커피는 전립선의 적이다,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커피와 전립선은 조절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과 시간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마시면 불편함이 쌓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빈속에 마시고 매운 음식과 술까지 곁들이면 전립선은 계속 자극받는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배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방식을 바꾸면 같은 커피가 오히려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이내로 줄이고 오전에만 마시고 식사 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충분한 물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더하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면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권해드리자면 내일 커피를 마실 때 양과 시간을 한 번만 의식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마셨다면 내일부터는 의도적으로 마셔보세요. 몇 잔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커피 마신 시간과 양, 그리고 그날 소변 보는 패턴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한 잔이 적당하고 누군가는 2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이 답을 알려줄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대신 똑똑하게 마시면 됩니다. 전립선 건강도 지키고 커피도 즐기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만 먹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식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커피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하루 몇 잔을 언제 마시고 계신가요? 변화를 시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